안녕. 시간이 별로 없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하다가 빈 시간을 노리고 딱 왔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최대한 한번 또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트 해양으로 이제 넘어와서 2점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달려볼까요? 자, 3, 5, 3, 3, 3, 5, 3, 3. 자, 그림은 북태평양에서 표층순환 이루는 해류의 분포다. 이거 딱 보면 이제 나오셔야지. 바로 북적도, 여기 해류,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여기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써드릴게.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의 아열대 순환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눈을 살짝 돌리면 이쪽에도 시계 방향의 아열대 순환이 있죠. 바로 뭐냐? 마찬가지의 북적도 해류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그 다음에 여기는 멕시코 만류, 맥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번에 바다가 바뀌었죠. 북태평양이 아니라 북대서양 해류. 여기는 까나리아 해류. 자, 그 다음에 북반구를 끝냈으면 남반구는 사실은 항상 북반구의 대칭이다.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아열대 순환이 이제 남반구에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남태평양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적도죠. 남적도 해류, 그다음에 여기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다음에 쭉 이렇게 도는 남극순환 해류, 남극순환류. 이 친구는 다른 말로는 서풍피류라 그러죠.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이렇게 올라오는 칠레 페루 해류 쪽의 페루 해류.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다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로 방향으로 동일 위도선으로 이루는 이 친구들은 무역풍, 편서풍, 무역풍, 편서풍, 무역풍, 편서풍,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바람에 의한 친구들이고, 요 여러분들 주황색으로 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난류. 얘네들은 다 이 해류들이 부딪혀서 생기는 거라 했죠. 대륙이 부딪혀서. 이에 비해 차가운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 한류.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부딪혀서 생기는 친구들이다. 요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마지막 라스트. 여기 적도 방향에서 반대로 흐르는 무역풍 이렇게 부러제끼는데, 무역풍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게 뭐냐면 적도 방향에서 반대로 흐르는 해류다. 적도 반류라 있었고, 이 친구는 누구 때문이다? 바람도 아니고 부딪혀서도 아니고, 이 친구는 해수면 경사 때문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왜? 서태평양 자체가 더 해수가 높이가 높고요, 동태평양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에서는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 현상도 일어나고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영양염류 많고 공존산소량 많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고, 그죠? 이 정도 했으면 표층 해류에 대한 이야기는 끝! 자, 표층 염분은 A가 높느냐? 그쵸? 난류는 고온, 고염. 난류라는 건 따뜻한 게 아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온, 고염 맞고요. B에 흐르는 건 북태평양 맞고요. D에 흐르는 해류는 페렐 순환의 0도에서 30도 뭐? 해들리. 30, 60 페렐. 마지막 극.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페렐 순환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다. 해들리죠, 해들리. 자,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 분포를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0도 적도에서 제일 최대가 되는 게 뭐다? 증발? No. 강수다, 강수. 강수량이 최대가 됩니다. 증발은, 이 강수량, 증발은 어디냐? 바로 이 30도 라인에서, 여기서 이제 증발이 최대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증발이라는 건 습도의 영역이죠, 온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적도가 온도가 높다 그래서 뭐 증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점선을 B그래프를 증발이라고 체크하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수 그러면. 자, A는 증발량 분포 맞고요. 표층해수의 평균 염분은, 자, 표층해수의 평균 염분, 표층 염분 이거 보면 딱 뭐가 떠올려야 되냐? 증 빼기 강과 비례한다. 단 위도 한 60도 이내 지역에서만 이지만, 이게 사실 지구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극지방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표층해수의 평균 염분 자체는 증 빼기 강과 비례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위도 20도 N 부근에서 높냐? 위도 20도 N에선 지금 증발량이 여기, 강수량은 여기, 빼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죠. 하지만은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서 빼면 오히려 음수의 값이 나오죠. 여기 양수인데. 그래서 표층 염분 자체는 20도 N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적도 부근은 대기부사유라는 저압대가 발달했다. 그죠? 적도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미친 듯이 상승해서 적도 저압대라고 하고요. 또 여기로 이제 계속해서 공기가 빈 공간을 채워주려고 수렴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의 수렴대다. 그래서 열대 수렴대라고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적도 무풍대 이런 거를 이제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ITCZ라고 하는데, 네, 인터트로피컬 컨버전스 존이라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어요. 자,
3번. 그림 가하나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2월과 8월의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순서 없이 체크를 하라는 거죠. 자, 이 친구 보겠습니다. 가가 수온일지 나가 수온일지 한번 볼게요. 2월에 이 값이 작네요. 8월에 크네요. 요게 수온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온은 2월에 차갑고 8월에 따뜻하잖아요. 이 겨울이고 여름이니까. 그래서 2월에 낮은 값, 8월에 큰 값을 갖는 2월. 여러분들 편하게 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파란색이 차가우니까 2월 8월 이렇게 되면은 수온이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심 0에서의 자료는 표층 수온이다. 표층에서의 자료다. 그래서 0에서의 자료를 봤을 때 얘가 더 큰 걸 통해서 얘가 수온 그래프인 걸 알 수 있어요. 얘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염분 그래프라는 걸 알게 되죠. 얘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엄마가 안 되네. 오케이. 자, 그래서 2월에는 요게 실선 2월 자료라고 얘가 말하고 있고 8월에는 점선 자료죠. 눈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돼. 연습하면 됩니다. 8월이 여기 자료죠.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표층 염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커요? 2월이 큽니다. 왜 그럴까? Y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층 염분은 8월이 압도적으로 적고 2월이 겨울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은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증 빼기 강. 0에서의 자료는 뭐라고요? 표층에서의 자료고 이거는 염분 그래프니까 표층 염분을 결국에는 비교하는 문제가 되고 표층 염분하면 머릿속에 증 빼기 강이 떠올라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이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 증 빼기 강 자체 값이 작아지면서 표층 염분 값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됐죠? 한번 볼까요? 이 해역에서 2월이 더 큰 값을 가지는 것, 즉 파란색 그래프, 실선 그래프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한번 볼까요? 평균 풍속, 갑자기 우리 해양을 하는데 왜 풍속이 나오지? 자, 이 풍속이라는 건 결국에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느냐, 걔는 혼합층의 두께랑 비례한다 그랬죠. 혼합층 두께. 오케이. 그래서 혼합층이 두꺼운 지점을 그냥 찾아주면 되지. 혼합층이란 내가 깊이 내려가는데 수온의 변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수온 그래프인 가를 보셔야 되고 수온이 여기까지 일정합니다. 혼합층은 2월에 한 요만큼 두께. 8월은 거의 없어. 그죠? 혼합층 두께는 2월이 더 두꺼운 게 맞다. 증배기강 이거 뭐라고 했죠? 평균 염분과 표층 염분과 비례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그냥 표층 염분 값을 읽어주면 되는데 뭐가 더 컸었죠? 2월이 더 컸었죠. 그러니까 2월 정답. 자, 표층에서 수심 100m까지 해수 밀도 변화. 요런 선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해석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뒤쪽 천체 하실 때도 편할 겁니다. 밀도라는 거는 갑자기 밀도를 물어봐요. 우리는 수온과 염분밖에 정보가 없는데. 하지만 아시죠? 밀도는 차자일수록 커지는 거. 즉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서 밀도죠. 밀도를 결정하는데 수온과 염분이 모두 총체적으로 관여하죠. 그때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얘가 어떻게 변하고를 통해서 밀도의 변화를 유추한 이런 상호 과정이 지구과학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밀도를 주고 수온을 주면은 염분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겠죠. 반대로 밀도를 주고 염분을 주면 수온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겠죠. 역방향으로. 당연히 수온과 염분의 밀도를 찾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이 여러분 연습이 지금부터 돼 있어야 뒤쪽에 단원들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2월이 더 큰 거. 2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실제로 100m까지만 보면 돼. 100m까지만 자료를 봤을 때 2월은 어때요? 지금 수온 변화가 2월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세임이에요. 염분 변화는요? 2월은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어. 이에 비해서 너무 낮지웠다. 이에 비해서 너무 낮지웠는데 그냥 안 주고 할게요. 이에 비해서 8월 같은 경우는 수온이 바바바박 떨어지죠. 8월은 수온이 급감합니다. 급감. 염분은 바바바박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수온은 겁나 차지고 염분은 겁나 짜지잖아. 그러니까 8월은 밀도가 미친듯이 빠바박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에 비해서 2월 자료는 상대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있긴 있을 텐데 결국에는 밀도 변화량 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는 2월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 8월이 와다다다닥 차지고 와다다다닥 짜지니까 밀도 변화는 그거에 따따블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땡. 이런 사고 과정 이거 연습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자, 그림은 북태평양의 영강 증배기강. 증배기강 뭐죠? 이거는 표층 염분과 높은 확률로 비례할 것이다.
표층연분이 비례하는 위도는 대충 위도 60도 정도까지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주어진 자료에서는 거의 이 친구가 연분, 표층연분이랑 비례한다고 해석을 하셔도 여러분들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볼게요. 표층연분 A가 높느냐? 이거 그냥 한마디로 증배의 강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어느 정도 값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얘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안 돼요. 주변을 항상 봐야지. 요게 지금 60선, 요게 지금 80선이죠. 그럼 A는 60에서 80 사이에요. 그죠? 증배의 강이. B는요? 야, 이거 실수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마이너스 이거 너무 에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료 해석 똑바로 하신 분들이면 여기 있는 80, 60 아까 봤죠? 그러면 40, 20에서 이 0도 찾을 수 있겠지. 지금 0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부터 나머지는 지금 봐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그죠? 마이너스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B는 지금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40 사이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증배기 강이 마이너스인 지역이라고. 여기는 이 0보다 이쪽은 증배기 강이 음수인 지역이라고. 바꿔 말해봐요. 증이 강 이거 이항해봐요. 증이 강보다 적은, 즉 강수량이 더 많은 영역. 여기 뭐예요? 적도잖아. 적도에 어떻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까 2번에서 적도 강수량 많다고. 이거랑 같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반대로 이 위쪽 지방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았죠. 아니,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았죠. 그죠? 손이 미끄러. 그래서 오히려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요 영역이죠. 요 위도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표층연분이 굉장히 높게 등장한다 했었고, 그 중에서도 담수의 유입이 적은 요 대양 중심부가 좀 더 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한대전선대 나오면서 오히려 증발량이, 오히려 강수량이 이 실선인 증발량보다 더 많아지는, 그래서 얘네 둘 빼면은 양수값이 나오는 그런 영역이 나오죠. 음수값, 증배기 강했을 때 음수값이 나오는, 그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하면은 작은 값에서 큰 값 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시 또 이 60도 라인을 근접해 오면서 오히려 표층연분이 감소하는 이런 또 증배기 강 자체가 음수,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은, 즉 강수량이 더 많은 지역으로 도달한다. 요 라인은 왜 그러냐? 한대전선대. 이렇게 여러 개 지금 이곳저곳에서 공부한 것들이 다 합쳐지는 단원이에요. 여기가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적도, 저압대 내지는 열대, 수렴대.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리고 요 가운데 영역 같은 경우는 아열대, 고압대 혹은 중위도 고압대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층연분 A 해역이 높느냐? 맞죠. 돌고 돌았지만은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1번, 제발 실제 값이 나오면 실제 값을 읽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 I21번이었나? 네, 그 영상 보시면 그걸 추천.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과정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A 해역에선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발생한다. A는요, 고압대죠.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B 해역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그죠?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도 저압대, 열대 수렴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우세합니다. 자, 5번 4225 4225.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공부했었죠. 요게 바로 O2고요. 용존 산소량, 요게 바로 용존 이산화탄소량입니다. 표층에서는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이거 뭐 또 하진 않을게요. 필기노트 참고하시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정도죠. 여기 표층에서 뭐가 더 많느냐 했을 때 산소는 6, 이산화탄소는 43 뭐 이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 그래서 얘가 더 작은 거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이 그래프가 왜 그려지는지는 복습하세요. 해수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A가 크냐? 자, 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체크할 만하다고 봤는데, 해수에 대한 이 그래프 사실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산소는 6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는 대충 43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O2, CO2. 전체적으로 뭐가 더 많이 녹아있냐면 CO2가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CO2인 B가 더 큰 거다라는 거. 이거 그냥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수 표층에서는 산소 공급과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복습하시고, 여기보다 3000m에서 A가 많은 것은, 산소가 많은 것은 고위도 해수 침강. 이 개념은 우리가 심층순환을 배우지 않았지만은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표층순환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나왔어요. 심층순환 발생 원리를 나타낸 거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범위에서도. 표층에서 막 이렇게 갑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죠? 이 친구는 바위 풍성순환이라고 했잖아. 이 친구는 바위 바람이에요. 표층 바람. 대표적으로 대기대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했습니다. 극지방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여기도 차갑고 여기도 차가우니까, 즉 여기도 밀도가 크고 여기도 밀도가 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층에서 뭘 가져가냐면은 다양한 산소를 머금고 애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심해가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심해에서 일어나는 이 운동을 바로 누구 때문이냐? 열염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온도가 정해주는 거, 염분이 정해주는 거, 둘이 정해주는 게 바로 밀도잖아요.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애들이 천천히 이동한다는 거,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극지방에서부터 적도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는 요 기간이 약 100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해수의 평균 밀도는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작냐? 니은에서 훨씬 크지. 극지방 온도가 차니까. 차자일수록 염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차잖아요. 차니까 밀도가 클 수밖에 없고요.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디귿에서 빠르다. 미리 말씀드렸죠. 표층순환이 바람에 의해서 숭숭숭숭 가니까 훨씬 빠르고요. 얘는 밀도 차이에 의한 어떤 확산작용이라서 훨씬 느립니다. 니은 해수가 침강해서 심해층에 산소 공급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얘랑 이거랑 같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심층순환이랑 키워드가 들어있지만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극지방에서 자세한 장소는 모르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북대서양 쪽에서 미리 마사지 좀 해놓으세요. 여기서 침강이 많이 돼요. 여기서 침강돼서 북대서양 심층수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고요. 여기서 남극 저층수 이런 친구들도 만들어진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쭉 어쨌든 침강을 했는데 천천히 와가지고 여기서는 또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심층수가 표층수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니까 여기는 침강. 여기도 그림 보시면은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니까 여기도 침강지역.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지. A에서는 수온이 낮아 해수의 침강. 여긴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BC에서 침강한 해수는 심층 해수의 산소 공급,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 이해되세요? 위의 선지들이랑 같이 이해하시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큰 사이클이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약해지면은 둘 다 약해져요. 이거는 진짜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제발. 하나가 약해지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이클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하면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걸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봐봐, 이 그림 보세요. 하나 지금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표층순환이 약해지면 내려가는 심층순환도 약해지겠지. 아래서 있는 이 아래 벨트인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밖에서 도는 표층순환 벨트도 약해지겠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마지막 진도에서 이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관측된 2월, 8월에 평균 표층 염분, 수온 아니고 염분이에요. 자, 표층 염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키워드? 증 빼기 강. 그쵸? 증 빼기 강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될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어디? 영도부터 60도 위도에서. 근데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위도 37도 정도, 36도 보이시죠? 이 정도 위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 빼기 강이 표층 염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플러스 담수 유입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가자료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숫자가 33 정도. 얘 같은 경우는 34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염분 자체는 지금 나가 더 커. 2월과 8월 중에 뭐가 더 표층 염분이 크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증빼기 강을 생각해보라고. 뭐가 더 강수량이 많아? 얘가 더 많잖아, 8월이. 그러니까 증빼기 강 자체의 값은 천천히 해드릴게. 강수량 자체는 여름이 진짜 많다니까. 우리나라 제가 집중호우 얘기할 때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광수의 거의 90% 이상은 거의 여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강수량은 8월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증빼기 강은 어떻겠어? 증빼기 강은 어떻겠어? 강수량이 크니까 증빼기 강 자체는 여기 값이 작겠죠. 반대라고. 근데 증빼기 강이 뭐랑 비례한다? 표층 염분이랑 비례한다. 그럼 표층 염분은 전체적으로 여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2월, 이게 8월 자료다. 얘가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니까.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양쯔강에서부터 이렇게 유입되는 양쯔강 그 담수 유입이 8월에 또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담수 유입량은 황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온의 연결차 최대인 지역 황해, 표층 염분이 최소인 지역 황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표층에서 밀도는 2월이 클 수밖에 없죠. 왜? 2월은 차고 기본적으로, 또 2월은 심지어 보니까 담수입도 적어서 비도 별로 없어서 차자를 모두 만족하니까 2월이 더 클 수밖에 없고, 표층연분이 가해서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건 강수량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여름이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점 8문제 풀었는데, 다음 문제는 오늘 중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